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시죠. 백정화 씨, 그리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만 네. 노상하다가 이렇게 화면에서만 두 차례 뵙고 저희 프로그램 처음. 아니 근데 제가 좀 일찍 모셨어야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에 밀렸습니다. 아니요. 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12월 작년 26일부터 여기 와서 저희가 폭로했고 김광민 변호사님이 정말로 저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 갖게 해주신 것도 여기 취재 편의점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김광민 변호사께서 워낙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시고 늘 단독을 주셔서 저희 프로그램 와서 첫 번째 단독을 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저도 이 사건 초반부터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른바 이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평범한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뭔가 팔 게 많다. 이 사건은 들여다볼 대목이 굉장히 많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여러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인터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네. 좀 나서야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정말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랬는데 저희 전번에 변호사님 그러니까 또 김현철 변호사님이라고 또 따로 네네네. 계셔요. 예. 그분 얘기가 이게 너무 사건이 후지돼요. 조작한 게 그래가지고 조작의 내용이 너무 후지다. 그래서 예. 스토리가 너무 후지다 이런 얘기 저도 공감하고 예. 그분은 법률적으로 진실을 알리려고 하시고 또 저희 김광민 변호사님은 이렇게 언론 같은 데다가 알리려고 두 분들의 노력에 저도 뭔가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더 힘들었던 거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무슨 이원석 검찰총장님도 나오셔갖고 한다는 소리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떠드는 이유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진짜 네. 엉망이 된 것. 어떻게 검찰이 공범들을 몰아다 놓고 술판을 벌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진실을 얘기하는 이화영이한테는 거짓으로 몰면서 예. 마치 자기네가 했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알릴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거나 하는 데는 김광민 변호사님 손잡고 열심히 가서 진짜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막 그 신상 털기도 막 있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하는데 네.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 남편의 태도예요. 이전에는 저랑 눈빛도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뭔가 막 힘들어하고.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이 더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해진 남편을 도와서 정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그 가장 세게 그 회자가 됐던 게 정신 차려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수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종편 등에 출연해서 부인이 왜 남편에게 불리하게 저렇게 하느냐. 저건 부인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막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외마디를 그렇게 외치셔야만 했었을까요? 이게 지금 1년 7개월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무척 많았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저희 남편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썼다.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그 법인카드를 쓰는 게 대가가 있다. 그럼 대가가 있으면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은 자기가 다 쓴 게 아니고 조금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치자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투고 있는 판에 갑자기 뭐 이상한 그 사생활을 들먹이면서
그 여자 문제로 좀 몰고 가고 네. 그러다가 김성태가 이제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1월 10일 날 들어와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스마트팜 용어가 나오고 대북 송금 네. 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한 대가로서 저기를 버카를 받았다. 네. 그러고 그렇게 간 거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주범이고 이화영이는 종범이고 예. 그래서 이 건은 결국은 이재명을 치려고 하는 거다라는 네. 게 막 이제 언론에서 계속 몰아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막 너무 단순한 건데 예. 이제는 왜 이렇게까지 확대됐지? 그래서 예.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예.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스마트팜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그 평화국장이라는 분한테 물어보래요. 예. 근데 그분도 경기도 평화국장. 그분도 이제 거기를 나온 시점에서 네. 그 경기도 공무원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 컴퓨터가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제가 눌러서 변호사님한테 보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걸로 인한 증거인멸 교사로 예. 그분도 기소가 구속됐어요. 돼요.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저도 증거인멸 교사의 공범이니까 예.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고. 예. 그래서 저도 9차례 검찰에 출석 요구서를 받고 예. 집은 3번 압수수색 당하고 아이고야. 아들도 조사받으러 가고 예. 저희 도와줬던 사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별건으로 계속 이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에서 자기 네. 문제로 인해서 뭔가가 막 커지고, 주변이 다, 예. 커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님을 만나서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이전에 서변이랑은 네. 그래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서민석 변호사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예.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예. 그 박상용 검사님이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이한희 변호사도 뭐 출석 요구서를 받고 하면서 예. 뭐 자기가 그걸 막느라고 힘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되게 달라지면서 이분이 계속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서민석 서민석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그 했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예. 안에서 예.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예. 저희 남편한테도 예. 그런 회유를 했던 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 변호사 통해서 그러면서 뭐 형님 이러면서 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김성태 회장이. 예. 예. 이재명이가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응?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주범이 돼야지 우리가 종범이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지. 응?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덮었으면 우리 큰일 나요. 그러면서 보고했다 한마디면 되는데 형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성태 회장이 저 그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네. 그 얘기를 그 자기 그 다 같은 그 공범인데 공범끼리 모여서 그런 말을 어디서 한 거예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검사실? 네, 검사실에서 매일 불렀어요. 그죠? 매일이요? 횟수가 나오지요. 예. 뭐 그 작년 10월 기준으로 뭐 100여 차례 소환 네. 통보하고 실제 출석한 날짜는 70여 차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조서도 안 쓰고 네. 불러대고 네. 그동안 뭐 했겠어요. 같은 제가 알기로는 뭐 김성태 회장님은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러다 놓고 뭔 얘기를 하는지 예. 저도 모르겠고 항상 이렇게 세미나를 했대요. 안에서. 세미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 맞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랬을 때 스스로 혼자 고립된 이 사람은
그 공범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자기가 믿었던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서민석 변호사는 왜 보고했다고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형량이 낮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서민석 변호사님 만났을 때 네. 자기는 그 뇌물죄에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서 판사 출신이고 해서 제가 정말 다른 분보다 더 높은 보수로 이분을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사모님 지금 이제 액수가 그때 3억 2천이었어요. 저희 네. 남편이 뇌물 받았다고 하는 예. 그걸로 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형량을. 네. 그런데 예. 그 대가성이 없다라고 몰고 가면은 예. 저기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되니까 그러면 5년 이하로 줄여보겠다. 그러면은 초범이니까 양형이 있으니까 네. 한 3년 6개월 정도 예. 잘하면은 이제 뭐 집위로도 나오게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예. 그랬을 때는 단서가 되는 게 외환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이 네. 주범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종범이 되면은 예. 김성태나 예. 이화영이는 자유롭게 거기서 해결되고 예. 다른 분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것이고 그걸 그러니까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재판에서. 예.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그런 처음에는 단순하게 네. 아 형량이 줄어드니까 좋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비공개 재판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족도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2의 유동규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가. 기사가 나서 제가 전화해서 왜 우리 남편이 제2의 유동규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사모님 이미 다 이화영이가 진술을 했대요 조서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에 가서 이게 맞다라고 변호인이 인정만 동의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면 형량도 줄고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예. 그거는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이 사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뭐 이재명은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이 건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건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예. 그러면서 저를 안심시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 근데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이 본인이 아니니까 예. 본인이 그거를 안 해야지만 사임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변호사비 다 냈고 하니까 예. 저는 일단 사임 시키겠다. 예. 그래서 바로 법원에 가서 사임계 내고 예. 그 다음날 재판에 갔는데 예. 사임계를 내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님이. 예. 예. 그래서 오후에 재판을 하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손들고 아니 판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제가 사임했는데 왜 네. 오후에 재판이 됩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화영을 쳐다보면서 저희 남편한테 아니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혼란스러웠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 있다가 그냥 저희 아내가 오해한 것 같다. 네. 같이 잘 합의를 해서 예. 원만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막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왜 당신이 있지도 않은 일을 덮어쓰고 그다음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왜 이런 식으로 재판을 몰아가냐고 당신 네.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할 얘기도 많은데 일단 그런데 어떤 스토리인지 대충 그림이 쫙 그려져요.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게. 변호사님은 그 이후에 결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빠지고 네네. 그다음에 재판이 공전이 되고 뭐 그 국선 변호인도 들어가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에 참석을 했다가 또 그랬다가 빠졌다가 또 변호사가 바뀌었다가 막 이러고 나서 들어가신 분이 김광민 변호사님. 네, 지금 예. 말씀하신 게 7월 예. 정도고 예. 제가 8월에 들어왔습니다. 8월에. 예.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10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10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모셔서 말씀을 맞아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요, 김광민 변호사님 저희 매체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조목조목 인용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라고 나온 건 다 저희 프로그램 얘기한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취재 편의점인데 그냥 유튜브라고 통칭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 변호사님 말씀이 자꾸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발언한 혹시 그림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그림을 띄워주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유튜브에서 이화영 측 변호사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한테 항의 뭐냐면 음주 당시 교도관 개호 여부. 이것은 사실 지난 방송에서 이 교도관은 다른 편의 제공이지 음주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 허위 주장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작년 12월 26일 날 제가 와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부지사님이 접견을 가면 네. 부지사님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뭐 그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신 거예요. 네. 얘기하시면서 뭐 술도 먹었다, 뭐 방용철, 김성태한테 뭐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했다, 뭐 그 네. 과정 속에서 교도관이 심지어 뭐 그 검사랑 그 마찰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셨고요. 네. 그때는 제가 이 얘기를 외부에 이제 그 뭐 알릴 계획이 없던 상황. 부지사님도 아직은 이런 거 알리지 말자라고 네.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그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예. 뭐 어떤 것도 있었대요라고 예. 했는데 이제 기자님이 계속 꼬치꼬치 캐무셔가지고 죄송해요. 저 때문이었군요. 술도 줬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외부에 알릴 계획도 없었고 부지사님이랑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던 상황에서 그런 상황으로 정보가 입수되었던 네, 거고 네. 정리되진 않은 정보였기 때문에 그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예, 그런데 두 가지는 팩트인 거죠. 술을 마셨던 거는 팩트, 그리고 교도관과 검사가 싸웠던 것도 팩트. 네. 근데 두 개가 같은 사유는 아니었던. 뭐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4월 4일 법정에서 예. 이화영이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개져 갖고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하였음. 이 부분은 이제 네.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우선은 피고인 신문 녹취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안 나왔고 예. 그래서 제가 검찰은 이걸 어떻게 입수했나 봤더니 예. 녹음 파일 자체를 가져와 가지고 녹음 파일. 예, 녹음 파일 자체를 입수해서 예. 이건 합법적입니다. 법원에서 녹음 파일 자체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본인들이 풀었더라고요. 녹음 본인들이 파일을. 풀고 예. 1분만 인용을 해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부지사님이 당시 법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들은 기억을 가지고 네. 있는 거고 이 다음에 부지사님 직접 접견 가서 여쭤봤어요. 네. 여쭤봤는데 부지사님 워딩은 이겁니다. 종이컵에 뭘 따라서 줬고 입에 갖다 댔더니 냄새가 났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런 거 갖고 왜 시비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입에 갖다 대서 한 모금 마셨는지 예. 이게 한 모금 마시고 소주라서 그냥 내려놨다는 건지 냄새만 맡고 내려놓은 건지. 요거는 본인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예, 이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뭐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참 있다 갔다 뭐 이런 워딩도 이제 검찰이 제출한 녹취서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예. 이 내용 전체를 사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부지사님이 초지일관 그러니까 네. 그때가 아니라 저한테 초지일관 얘기하셨던 거는 네. 김성태 얼굴이 시뻘개져서 김성태가 좀 그 술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갔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 계속 하셨어요. 이화영이 아니라 김성태 얼굴이 벌개졌을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 요 벌개져서 하고 갔다라는 게 예. 정확하게 어떤 취지를 말씀하셨는지는 녹취록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는 예. 법원에서 녹취록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 녹취 파일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예. 일정
한 부분만 풀어서 그걸 공개한 거고요. 예. 예. 그날 법정에 제가 있어서 네. 아는데 네. 아, 4월 4일 법정에 네. 직접 출석 아니 저는 그 있었어요. 자리하셨어요. 예. 네. 그때 김가민 변호사님은 없으셨나요? 저 있었습니다. 예. 아 있었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소주인 줄 알았냐 그랬더니 종이컵에 있는 거 먹어봤더니 냄새가 나서 소주인 줄 알았다 하고 났더니 그 송민경 그 검사님이 예. 막 뭐라고 하시면서 저희 남편한테 예. 얼굴이 불쾌해지고 그럴 텐데 예. 어떻게 그 교도소로 들어갔느냐 아니 그 구치소로 들어갔냐 막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남편이 그래서 한참 있다 갔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참 있다 갔던 게 자기인지 김성태인지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저 그쪽에 앉아 있어서 분명히 들었어요. 아, 예. 근데 하여튼 법정에서 아니 거기 검사실에서 네. 어떻게 술을 먹냐 그러면서 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서 굉장히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나와서 막 저분 왜 저러셔 막 그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다 송민경 검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이화영 일어나서 뭐지? 마이크 듣고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뭐라고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이화영 씨 어떻게 술인지 알았냐 그리고 그다음에 술 먹었으면은 그 교도관이 가만히 들어갈 때 알았을 텐데 어떻게 들어갔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한참 있다 갔어요 이랬거든. 예. 그러니까 그게 김성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인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정말로. 예. 근데 정말 똑같은 사안 가지고 네. 해석이 너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걸로 인해서 이거는 거짓이다 하는데 술판이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정리를 하자면 어찌됐든 검찰 내부에서 어떤 회유가 필요해서 있었던 것인지 그 회유의 수단으로 술과 연어회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 누구의 얼굴이 어떻게 불쾌해진 것인지 맞아요. 누가 얼마를 먹었는지 이것은 조금 더 뭐 내용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핵심은 검찰청 안에서 이런 방식의 이걸 뭐 통칭 세미나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왜 이런 세미나를 벌였을까에 대한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 이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사건이 사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갈 소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부지사님의 애초부터 얘기는 이거였어요. 자, 출정 기록을 다 보면 내가 명확하게 찝어줄 수 있다. 언제라는 것. 여기서 얘기한 출정 기록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의 출정 기록이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 기록.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대는 특정이 가능하니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범위의 일자는 가능하니 이 세 명이랑 쌍방울 직원들이 다 1313호실 모여있던 날, 그 날짜가 확인이 되면 자기가 당신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다. 이게 애초부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저는 재판장이 이거를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재판장님이 인용하셔서 인용하셔서 제가 2월 8일 날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2월 15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구치소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19일 날 송달이 돼요. 그러면 받았으면 수원 구치소는 해당 그 출정 기록들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죠. 법원 제출하면 이제 저희는 법원 가서 등사에 와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4월 8일 날 변론이 종결되는데 변론 종결될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명령인데도. 법원의 명령인데 제출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버티고. 아니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지어 그 최후 변론 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인데 법무부 산하 수원구치소가 안 내고 버티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발언까지 해요. 최후 진술에서. 그런데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입장을 밝히는데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 이제 뭐 변호인한테 이제 설명해 주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실조회 신청서를 분실했답니다. 에? 분실했대요. 분실해서 분실이요? 그 서류가 우리한테 없어서 뭘 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조회 신청을 다시 해달래요. 근데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목적은 이거를 내가 변론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이 법원이 명령으로 확보해 주십시오라는 게 사실조회 신청이거든요. 네. 변론이 종결되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어떻게 다시 합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수원구치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제때제때 그 자료 제출을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부지사님이 기억 환기해가지고 네. 명확하게 날짜 특정을 했다고 하면 진실게임 양성을 갈 일도 없다. 여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데 수원구치소가 법원에는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던 해당 자료가 검찰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수원구치소가 법원의 출정 기록을 검찰의 출정 기록을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구치소는 검찰에는 출정 기록을 제출하고 반대로 법원은 명령까지 때렸는데 법원에는 제출하지 않고. 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공문서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분실했으니까 다시 해달라. 공공기관이잖아요. 구치소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황당하죠. 예, 예. 매우 황당한 상황이네요. 제가 면회 가서 예. 당신이 그거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본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당신 그거 받아서 아니 난 받은 적 없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분실했다고 말을 바꾸는 바꾸고.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구치소 얘기는 그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내라 해서 사실조회 신청서가 구치소로 왔는데 이 편지가 법원에서 온 편지가 수신인이 본인이 아니고 구치소가 아니고 이화영이라고 착각을 했답니다. 착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이화영 부지사한테 줬대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화영 구치소는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았어야지. 아니 뭐 여기는 그러니까 안 받, 배달 사고네요. 부지사님은 어쨌든 뭐 지금 그 안에 계시면서 뭐 받은 서류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예. 뭐 기록해놓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진실게임을 받았냐 안 받냐로 갈 텐데 저는 뭐 이걸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맞아요. 차라리 받았냐 안 받았냐로 진실게임이 또 갈 거라면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 게 낫고 근데 그걸 도대체 이화영한테 왜 주냐고요. 본인한테 그치. 온 서류를.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 벌어지고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 뭐 술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기록들과 관련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그때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만 게 좀 근데 그 서류를 구치소가 아닌 검찰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은 법원이 변호인들이 변론하는데 필요한 서류니까 내놔라라고 네. 해서 사실조회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어쨌든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입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줘야지.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해야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 제출된 서류 가서 복사하면 되는데 근데 예. 검찰은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그거는 출정 기록은 자기들이 꽁꽁 감춰놓고 있으면서 예. 부지사님이랑 제가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사실과 다르잖아 사실과잖아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해보려면 있는 자료 다 내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딱 명징하게 밝혀버리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료는 안 내놓고 이화영 부지사나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하면 너 이거 틀린 거야 허위 사실이야 너 이것도 틀린 거야 허위 사실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출정 일지인가요? 이 세 네네. 개를 공개를 했어요. 그것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걸 보면 7월 5일자, 6월 28일자 그리고 하나가 7월 3일. 7월 5일자 이렇게 7월 3일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 세 날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선은 이것도 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저거를 검찰이 공개하고 싶어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부지사님 말씀이랑 부지사님의 출정 기록을 비교해서 술 마신 걸로 추측되는 날짜가 저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야 그때는 이화영은 이미 5시에 구치소로 돌아갔어. 네. 반박하기 위해서 저 3개의 날짜만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하고 까맣까맣하게 지운 게 이제 김성태 박용철 부분인데 네. 저 부분들 삭제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했는데 삭제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네. 예, 뭐요? 이거 김성태 박용철이네 하고 들킨 거죠. 들켜서 3개 그 저 세 날은 아니야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 세 날짜를 보니까 뭐 3명이 다 같이 있었네?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 다 같이 출정을 해서 검찰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환호실은 1313호실 똑같이. 박상용 검사실이고요. 예. 예.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 똑같이 3명의 공범이 앉아가지고 뭐 했을까? 이런 의혹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저 날짜는 아니고, 그럼 또 딴 날짜를 또 찾아 무슨 수수께끼 뭐. 그 딴 날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자료 네. 좀 나오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렇게 짚어주면 그 날짜에 날짜, 대한 출정 맞아요. 기록을 까시는군요라고 하면서 제가 17개 날짜를 그냥 17개.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네. 5월, 6월 다 잡아서, 예, 출정한 날 이거 제가 다 의심돼요. 그러면 출정해서 다 까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안 까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검찰 내부의 공범들이 모여서 일종의 세미나라는 방식을 통해서 술과 뭐 원하는 무슨 음식을 사가지고 예. 들어와서 그것도 쌍용 직원으로 확인된 거죠. 그 사가지고 술과 뭐 이거 그거 연어를 이제 사가지고 왔다는 직원이 거. 사온 게 확인된 건 아니고 네. 부지사님이 지목을 하신 거죠. 지목을 예. 지목을 한 거고 사실 그 사람의 법인카드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3개 날짜가 아니라는 거는 뭐 이미 그 귀소 시간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 3개 날짜의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이제 분석을 했답니다. 검찰이. 네, 예. 분석했더니 그날 연어집 매출은 없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3개 날만? 예, 3개 날만. 3개 날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아니 지금 쌍방울은 네. 쌍방울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다. 그리고 검찰과 유착했다라고 핵심적으로 의심되는 당사자인데 검찰 너네 지금 쌍방울이랑 소통하면서 쌍방울한테 그 물어봐. 법인카드 자료를 받은 거냐? 네. 이거 강제 수사하진 않았을 테니 이미 제출 받았을 텐데 지금 장난하냐? 니네 둘이 유착했다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너 쌍방울한테 가서 자료 좀 주세요 해서 받아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린 결백해요라고 주장하는 거냐? 네. 이렇게 하나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니 연어집에서 결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최소한 23년도 5에서 7월 정도 네. 이때 쌍방울 카드를 전수 분석을 해야지. 그렇죠. 딱 3위치만 보고 와가지고 3위치에 연어집이 없으니까 연어를 안 샀다라고 주장하는 게 예. 경기도청 5만 건 털고 그 이화영의 그 혐의를 입증한다고 이화영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했던 검찰의 태도로서 말이 되냐 네.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묵묵부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예. 일단 통상 검찰이 수사할 때 그렇게 수사하지 않겠죠. 3개 날짜만 딱 찍어서 없으니까 없어요. 이렇게 수사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어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다 보고 확인을 이 날짜는 아닌데 이 날짜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기자들도 취재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는 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 녹화실 내부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지난번에 CCTV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CCTV가 이제 2개가 있었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1313호 영상 녹화실은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비교적 큰 창문이 설치돼 있어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제 이런 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315호 창고방 내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고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저걸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네. 의아해서 부지사님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네. 이게 창고라고 공개한 건데 네. 너무 깨끗합니다. 그 가셨을 때 혹시 벽
이런데 코너에 뭐 짐이라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없었대요. 딱 이렇게 돼 있고 네. 세미나 하기 좋게 여기 맨날 둘러 앉아서 거기 가면 뭐 간단한 간식도 준비돼 있고 네. 그래서 김성태 방송은 항상 여기서 네. 놀면서 네. 말 마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제 영상 녹화실은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은 요 사진을 봐도 안은 보이죠. 안은 혼이 보이는데 네. 그 교도관들은 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저렇게 본다고 하면 종이컵에 뭘 따라 마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도관이? 그렇죠. 예. 예. 그 제 얘기 취지는 물인지 소주인지 알 수가 없죠. 제 진술의 취지는 그거예요. 예. 유리칸막이 안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네.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술을 마시는지 뭘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인데 예. 저걸 갖고 와서 안에 잘 보이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교도관이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소리도 네.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저렇게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 대검에서 예. 저 수원지검을 상대로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결과는 나왔습니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감찰하겠다 뭐 이렇게 예. 발표는 했었는데요. 예. 예. 언론 보도만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수원지검의 태도가 네. 저희 쪽에서 뭔가 주장이 나오면 그날 네. 당일날 바로 바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껌껌이 검찰이 껌껌이 당일날 바로 반박을 하는 게 예.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의사결정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검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대표적인 게 예. 그 CCTV죠. 거울 뒤에 숨겨져 있는 CCTV. 네, 네. 예. 그래서 거울은 어디 있는 건가요? 거울. 저런 CCTV. 예. 예. 지금 왼쪽 아니 사진에는 오른쪽. 없네요.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거울 뒤 CCTV로 잡힌 그거고요. 네, 예. 저기에는 예, 오늘 사진은 없네요. 네. 그 저기 여성분, 예. 여성분이 이제 그 진술자잖아요. 네네. 여성분 기준으로 오른쪽 뒤편에 있습니다. 여성분 기준으로 오른쪽 뒤편. 이쪽인 거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납장이 하나 있고 예. 수납장에 아, 평광유리가 네. 붙어 있고 수납장에 평광유리. 예. 예, 그래서 평광유리 안쪽에 예.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거울이고 예. CCTV가 있고.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 하나는 아니 CCTV 이렇게 거울 뒤에 숨겨놓은 근거 규정이 뭐냐? 네.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CCTV 설치 규정을 대더라고요. 네. 그 설치 규정? 카메라 설치 규정. 카메라? 영상 녹화실이니까 카메라는 당연히 예, 설치가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숨겨서 설치한 이유가 뭐냐라고 예. 물어보니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오고. 아니 숨겨서 설치한 이유를 물었는데 설치 규정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그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져오고 예. 그 다음에는 조사실 전체와 그 진술자의 그 상반신이 촬영돼야 된대요. 예. 근데 보시면 그 왼쪽 사진이 딱 그거죠. 예. 조사실 전체와 상반이 촬영되는. 예. 저건 공개된 카메라입니다. 공개된 카메라로 다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수원지검이 또 입장을 밝힌 거는 예. 진술자의 그 정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네. 진술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뒤에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라고 예. 또 반박을 했는데 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울 뒤에 있는 카메라는 조사자의 정면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측면 혹은 후면을 후면, 촬영하는 예. 카메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그러면 다 100번 양보해서 예. 그렇다 치자. 그러면 조사할 때 거울 뒤에 카메라가 있다라는 걸 고지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B 조사자가 예. 알고 있는지. 내 등 뒤에 그러니까 내 자료를 비치는 카메라가 네. 있다라는 걸 알고 조사를 하는 거냐, 네. 고지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좀 꼭 알려줘야 되는 거 불리한 진술은 답변하지 않는 걸로.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사건에서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를 매개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위 이제 검찰 용어로 하면 꼬린, 그렇죠. 예, 이제 구속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대중들은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네. 검찰은 이거를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싶었겠지요. 네. 그러니까 그 정적 제거라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에 들어가면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북이라는 거는 굉장한 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대선에 갈 때도 북한에다 돈 줬네 빨갱이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몰아갈 수 있는 좋은 소재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북을 해서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줄 수도 없는데 내줬다고 하면은 뭐 그걸로 기소된 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주 좋은 이념적인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선까지도 이 건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회유가 들어왔던 것들은 네, 이제 우리 남편 입장에서 형량을 낮추는 게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북 사업 한다고. 네, 그래서 상장이 폐지되나 안 되나는 중요한 기로에 섰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은 아마 상장 폐지를 안 하겠다라는 딜을 하고 셋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온 것 같은데 일단 뭐 연어나 술 파티나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회유를 하고 진술을 강요하고 거짓으로 하게끔 만들었던 그 상황이 되게 말이 안 되는 사법부에 대한 진짜 공격이 아니라 네. 올바른 사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저희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검찰이 정확한 자료만 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반박해요. 아까 강민 변호사님도 얘기했더니. 예, 근데 하나도 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이채 양명주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왜 특검 하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특검을 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와요. 특검을 안 하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은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갖고 뭐 이 정도로 해갖고 우리는 죄 없어요 하고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거기에 그 대검찰청도 진짜 가재는 개편이라고 똑같이 어떻게 정확히 수사를 해요. 그래서 특별 검사. 특검을 해서 예. 이거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일단은 술을 그 재소자한테 먹인 거 자체는 위법이니까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 해서 김가미 변호사님이 검찰에 고발까지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 측에서 검찰에서는 정확히 못 밝힌다고 봐요. 계속 덮고 근데 네티즌 수사대가 얼마나 정확해요. 다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려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너무 애쓰고 계셔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니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술자리 회유 압박은 5만 8,000% 진실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왜 5만 나 되게 왜 5만 궁금해, 8천원이라고 진짜. 썼어요? 아니 그거 100%도 아니고 그거는 부지사님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주장이 거짓이라면 예, 무고의 벌을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이게 법률 해석을 가지고 또 꼬투리 잡는데 네. 이제 형집행법 위반으로 네.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건데 네. 이 고발하고 났더니 또 형집행법의 그 금지물품 반입이 검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 그 적용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고발했냐?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그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형집행법의 교정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예, 교정시설은 못하라는 정의 규정이 없고 단지 뭐 구치소, 구치감 등등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정시설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교정시설이라고 약칭한 거죠. 예, 근데 그 약칭에 검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실은 빠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실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게 그리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하나는 형집행법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네. 있는데 적용 범위는 교도관들의 개요가 있는 곳은 다 적용이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도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적용이 된다인 예. 거고 그러면 금지 물품이 발견됐으니 그 형집행법 위반이다. 네. 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 허락 또는 묵인했다.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들 술을 가지고 들어왔다 해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냥 부지사님이 고발을 한 거고 고발한 이유는 수원지검이 계속 이거를 제대로 밝히지는 않고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 그럼 니네 못 믿겠다. 경찰이 나서라. 이게 하나가 있고 두 예. 번째는 내가 계속 거짓말한다라고 하는데 알겠다. 그러면 내가 고발을 하고 이게 거짓말이면 나는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네. 나는 무고를 감수하고 고발하겠다. 내가 거짓말이면 날 무고로 처벌해라. 네. 이런 의지의 표명이시죠. 네. 그 경찰이 수사하겠습니까? 경찰 또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저는 이게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쉬운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정 기록, 출입자 명단 그리고 뭐 해당 가게의 그 매출 전표 네. 요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무준이고 사실 여기다 플러스 하나 한다고 하면 쌍방울 직원들의 기지국 사용 내역 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검찰의 출정 그 출입 기록 안 남기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 사용 내용 요 정도까지만 확인하면 너무나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인데 기지국 사용 내역은 이제 그 보관 기간이 1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돼 가서 예.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 없더라도 네. 이 정도 내용 확인하면 너무 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 강제 수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강제 수사를 그 경찰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네. 특검으로 가면 네. 너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 입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다가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이게 규정을 한 뒤로부터는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거죠. 민주당 만나보셨죠? 아니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 저는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네. 그냥 저희 구치소에 항의 네. 방문 오셨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왜 언론에서는 4월 4일 날 그렇게 얘기하냐 이러는데 사실 여기 치즈 편의점에서도 12월 저희가 26일 날 네. 했죠. 네. 그다음에 제가 MBC에다가 7월 31일 날 탄원서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국회에다가 검사들이 회유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 탄핵을 네.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부터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마치 왜 이제 와서 총선 즈음에서 얘기하냐고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재판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피해자가 얘기할 기회는 최후 변론이랑 변호인 변론 외에는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막 몰아가고 있고 뭐 누구 사주 받아서 제가 탄원서 쓸 때도 민주당 사주 받아서 썼다 그러고 정말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쓴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냐 그런 식으로 정말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진실을 알려고는 안 하고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그랬잖아. 연어 먹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식적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알리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저는 왜 우리 남편이 고발을 했냐면은 혹시 자료라도 나올까 봐 사건 접수하며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면은 특검밖에 없어요. 방법이 정확하게 자료를 내야지요. 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간단한 몇 가지 자료인데 네. 이것도 뭐 분실했네, 뭐 했네 어쩌고 네. 하면서 이제 안 내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확보해놓고도 안 주고 있는 것이고 재판에. 그렇죠. 네. 그럼 그 법원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법원이 좀 강제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증거 내라고 요구하면 안 되나요? 안 하시더라고요. 법원이요? 예. 법원도 이상하네요. 아 근데 그 내라고 해야죠 법원이. 이게 네? 좀 제가 이상한 겁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형사소송법 절차상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아.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릴 필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예. 좀 어려워지려고 해서. 네. 네. 자, 그런데 이 김영일 검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사실은 과거에도 2018년 IDS 홀딩스 사기 사건, 제2의 조이팔 그 사건 때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하고 너무 흡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걸 핸들링한 걸로 나타나는 이제 박상용 검사 네. 이분이 뭐 그 내부에서 이제 수석 검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평검사예요. 그래서 일개 평검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는 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김영일 차장 네. 기사 보고 뭐 내용 찾아보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좀 박상용 혼자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해소가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대목인 건데요. 그 주말 사이에는 접견을 못 하셨고 금요일 날은 만나셨나요? 네, 이화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분씩 면회하고 있습니다. 10분씩. 네. 그 정신 차려 그러고 나서 조금 차려지고 있습니까? 많이 단단해졌어요. 많이 단단해졌고 예. 자기가 거짓말쟁이를 몰리는 거 제일 억울해하고 있어요. 막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해서라도 네.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또 편지들이 많이 온대요. 그 안으로 어떤 편지요? 격려하는 편지.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왔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네. 힘을 얻는다고. 처음에는 정말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을 다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변호사 조력도 못 받게 변호사 사무실도 현근택 변호사님도 압수수색해서 사건 그만두게 만들었고 김용태 변호사님도 검찰한테 계속 회유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했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못 구해서 민변 제가 성대 나왔는데 네. 성대 민변 사람들 다 만나고 했는데 예. 야 이거 하다가 우리도 압수수색 당하면 어때? 어떻게 못 가? 그러면서 세상에. 근데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선배님 막 그랬거든. 근데 이 사건이 예. 그냥 저는 단순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분리 딱 시켜놓고 오로지 저희 남편이 보는 사람은 서 변호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서 변호사님한테 기대를 했는데 예. 거기 사무실도 압수수색한다고 하면서 뭔가에 짜옹이 있는 듯이 가고 그다음에 뭐 정관 변호사님도 와서 접견을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쌍방울에서 변론을 맡으셨던 변호사도 와서 저희 남편을 만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지요. 네. 자기가 그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형량에 대해서 딜을 하면 나도 빨리 나가고 싶다. 네. 정말 이렇게 팔 벌리면은 닿을 듯한 공간에 사람을 가다 놓고 정말 무슨 생각밖에 하겠어요. 나가고 싶다 생각 외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달라졌고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당신한테
나라에 국군이 달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렸다고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 힘을 주고 있고 자기도 저희가 뭐 형을 낮춰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아까 이제 제가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전관 변호사가 실제로 와서 회유한 대목 이것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점이 두 개인데요. 네. 22년도 11월이 있고 네. 23년도 5, 6월이 있습니다. 예. 22년도 11월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김성태는 해외에 있던 상황이고 네. 부지사님은 구속돼 있던 상황이고 해당 정관 변호사는 김성태의 법률 조력자로 널리 알려진 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김성태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 정관 변호사가 선임될 거다라고 네. 추측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본인이 부인하시는 내용들, 뭐 네. 법인카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상한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네, 네. 그러니 김성태의 법률 조력자인 해당 정관 변호사를 만나서 본인의 무고함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이런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보자라고 요청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23년 1월 10일 날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 네. 김성태가 부지사님 계속 공격을 하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 김성태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네. 당연히 그 정관 변호사와 더 이상 소통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소통이라고 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뭐 소통한 것도 없고 그때 한번 예, 만나. 와라 한번 보자 해서 예. 만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쭉 관계가 없다가 23년도 5월 6월이 되면서 그 박상용 검사가 우리의 제안을 못 믿겠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서 얘기해 보시오라고 해서 그때 다시 정관 변호사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22년 11월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이 만나자고 해서 난 만났을 뿐이에요라고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차례가 있는 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른 만남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성격이 다른 네네네. 만남인데 사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박상용 검사의 주선하에 만남이 성사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해당 전관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 22년도 네. 11월 달에 있었던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은 막 이렇게 혼재해가지고 기사를 막 쓰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5월에 한 번 면회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4-5번으로 알고 있어요. 5월에 4-5번이요. 5월에 이제 구치소로 찾아오신 거 예. 찾아온 건 2번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예. 박상용 검사실에서 만난 거는 4-5번 정도. 그러면 도합 6에서 6-7번. 7번이네요. 예. 예. 그러면 꽤 많이 만난 거네요. 네. 23년 5에서 네. 6월 네. 사이에는. 네. 근데 이걸 얘기를 하셔야죠. 이 얘기는 안 하고 앞에 것만 얘기를 하면은 혼란이 증폭된다. 그렇죠. 예. 이거 똑바로 좀 해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럼 생각이. 변호인 적경 기록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안 할래나? 줘요? 우선은 그 변호인 적경 기록은 저희가 정보계 청구를 해놨습니다. 예. 그 그럼- 정보에 청구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2주 안에 나오죠. 2주 안에. 예. 그러니까 2주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됐고, 근데 네. 이제는 제 추측인데 네. 해당 정관 변호사가 그 23년 5월경에 그 구치소 접견이 없었으면 아예 그냥 부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구치소 맞아. 접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부인은 못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 접촉을 할 때 그 박상용 검사실에서 만난 것도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검찰 출입 기록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검찰 출입 기록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내놓기 전에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검찰을 압수수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정말. 너무 자료를 너무 안 주지 않습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내놓고 예.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안 내놓으니까 예.
우리들은 다 압수수색 당하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죠. 특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특검 없이. 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제가 그 네. 조사받으러 가보면은 그 지하에서 저기 검사님이 오셔갖고 저를 그냥 데리고 자기 출입증 카드 찍고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면회 기록이라든지. 예. 그래서 어떤 출입 식으로 기록이. 네,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검사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본인 신분증을 찍고 그냥 저 모시고 내려- 들어가면 사실은 뭐 적고 들어간 게 신분증 네, 제출하고 맞아요. 뭐 기록을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아, 말꼬리 그런 잡아가지고 좀 어. 정정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는 아니고요. 예. 수원지검 출입구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아, 수원지검 지하 출입구가 지하 1층. 예, 그냥 정상적인 출입구고 아. 보통은 들어갈 때는 신분증 맡기고 등록하고 들어가는데 네. 검사나 검사실 직원이 내려와서 예. 내려와서 이제 인계해서 갈 때는 그걸 제재하지 않죠. 맞아요. 예. 직원이 사실은 그것도 제재하고 등록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제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죠. 예, 프리패스. 예, 그렇게 하면 기록이 안 남고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예. 수는 없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증폭되고 있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또 한 번 모셔서 상황을 좀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나올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비망록도 나와 있는 거죠. 네네. 예, 더 확인될 내용이 있습니까? 뭐 회유 압박 정황 특히는 이제 변호사들이 동원된 회유 압박 정황에 대해서 더 정리하고 계시고요. 네. 예, 정리되는 대로 뭐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폭로는 계속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때마다 또 나오십시오. 예, 편의점을 네. 통해서 고맙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도 반론하실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반론권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검찰도 나와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저희 김현철 변호사님이 변론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 무죄며 이화영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카라는 떡밥을 통해서 뒤로는 정말로 이재명이라는 대어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찰이 거짓과 뭐 회유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정확하게 밝혀지려면 꼭 특검해야 돼요. 그래야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어설프게 이렇게 하나씩 덮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1년 7개월을 진짜 그다음에 위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것까지 같다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저도 변호사님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검 가자 이 말은 저는 어디 가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본업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실 밝혀지고 해결돼서 예. 제 본업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한번 시작되니까 다른 걸 전혀 할 수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